다속 유영무의 생명의 말씀 다속 강의 제28강 말이 바르면 마음이 편하다. 말이 바르면 마음이 편하다. 두 번째 시간으로 난보백년분, 난보백년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난보백년분, 강우주 인생. 강은 그물의 별이입니다. 발의 뜻도 됩니다. 발은 치마 허리끈 같은 것입니다. 조금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팬티마디의 고무줄이 발입니다. 늘리려면 늘릴 수 있고 잡으려면 잡을 수 있는 그런 요긴한 것이 발입니다. 발이라고 말하면 요새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강령이라고 하면 잘 압니다. 사물의 영이라고 하면 옷의 깃과 같은 것으로 바로 하면 바로 될 수 있습니다. 이 깃을 잡고 낚아채면 온몸이 낚아채지는 곳이라 여기를 붙잡으면 꼼짝 못합니다. 옷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를 잡는 것을 멱살을 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싸움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만 그 말만큼은 싸운 적이 없어도 능히 짐작이 갑니다. 논리로 물리를 밝히면 우주와 인생의 허리끈 같은 것을 붙잡은 것이 됩니다. 정신 빠진 사람이 팬티마디끈이 끊어진 지 오래되어 가랑이에 걸려서 걸음을 못 걷는 모양으로 이 세상이 어떠니 인생이 어떠니 하는 꼴은 보기에도 구차합니다. 우주와 인생을 알라는 말은 팬티마디끈을 잘 붙잡으란 말입니다. 잘 붙잡고 가자는 것이 학문이고 사상입니다. 비판 여시관, 이같이 따져나가면 자기 것을 갖게 됩니다. 쪼갤 것을 쪼개서 옳은 것을 옳다고 하는 관이 섭니다. 그러면 사람과 물건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치마 허리를 붙잡고 불평할 게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본다는 게 정해집니다. 누구라도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정해집니다. 영논리 물리, 논리와 물리를 유도할 때처럼 도복의 옷깃을 꼭 붙잡자는 말입니다. 중정윤리안, 우주의 진리를 잡으면 중정윤리안이 됩니다. 그 가운데 나는 평안해집니다. 윤리를 위해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중간에 있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윤리가 평안합니다. 즉 도덕이 바로 서고 시쳇말로 도의교육이 바로 되니 평안하단 말입니다. 늘 이 사람이 말합니다만 이래야 우리 사회 프로그램이 틀림없이 진행됩니다. 이같이 말 한마디로 정중하여야 곧 언정하여야 시만입니다. 다음은 명심보감에 있는 소리로 이 사람은 이제야 보는 글이지만 시골 사람들은 이 말을 많이 합니다. 이번에는 고음을 보겠습니다. 미귀 삼척토, 죽은 다음에 석자 깊이 땅에 아직 못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사실 석작도 못 파고 들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9자 파는 사람, 8자 파는 사람이 있는데 대체로 석자 정도 파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석자 땅을 파고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아직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난보 백년신, 100년은 살 수 있는 몸인데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까짓 석자 흙속으로 가면 그만인데 아직 그러지 못하고 100년을 살겠다지만 그것이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자식이나 어렵지 않게 해주기 위해 생명보험을 듭니다. 100년을 살 거라고 욕심낼 것도 없습니다. 보통 50년 살면 면역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 사는 게 좋습니다. 그 50년도 실상은 보존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마다 50년을 살 수 있다면 생명보험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보험회사가 망하고 아예 생기지도 않을 것입니다. 한때는 간이보험이라고 해서 아이들까지도 생명보험을 들었습니다. 이귀 삼척토, 석자흙에 들어가서
벌써 할 때를 이규라고 합니다. 이미기도 있지만 같이 써도 무방합니다. 난보 백년분, 땅속에 들어가면 묻어놓은 몸뚱이도 100년을 보존하기 어렵습니다. 이 말은 우리 한국인의 속마음을 아주 적절히 표현한 말입니다. 한국 사람은 흔히 생활난을 겪듯이 이 말이 과연 그렇다고 말합니다. 자식을 바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혹 사태가 나서 자기 무덤이 없어지지 않을까? 누가 그 위에다 묘자리를 또 쓰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여 자기 무덤을 잘 지켜달라는 의미에서 자식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바람이 이루어지는지는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그것을 지켜본답니까? 인생이 보잘것없고 가련하다는 것은 통속적 소극에서 느끼는 것입니다. 다른 큰 무엇에 비해서 인생이 하잘것없고 가련하다고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생각이 한국인에게는 아주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명심보감에 나오는 말은 대개 유교경전에 나오는 것들인데 이 말만큼은 우리나라 사람이 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무덤을 숭상하는 나라는 없으니까요. 중국에서는 일찍부터 수장을 했습니다. 간혹 땅에 묻게 되더라도 들판에 내놓고 흙을 가볍게 덮은 후 그 주변에 벽돌을 놓으면 그뿐입니다. 흙도 얕게 덮습니다. 이렇게 하여 시체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튼튼하게 짠 관에 돌아가신 이를 넣어 절에 보관합니다. 무슨 가구 모양으로 쌓아놓습니다. 몇백 년이 가도 냄새가 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스님이 그 위에서 밥도 먹고 일상적인 일을 처리하기도 합니다. 우리처럼 무슨 미신이니 하면서 이렇고 저렇고 따지지 않습니다. 풍수도 중국에서 건너온 것인데 우리처럼 풍수를 따지고 풍수쟁이가 온갖 회귀한 짓을 하는 데는 없을 것입니다. 명심보감의 이 말을 정말로 명심해야 하는 것은 난보백년분이라는 사상이 자꾸 퍼지면 그야말로 할 수 없는 백성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은 이렇게 읊조리고 길게 이어지는 상여소리와 함께 갔습니다. 금영 선영백골 호무친, 그런데 지금은 선영백골 호무친이라고 합니다. 선조의 뼈가 묻힌 무덤을 수호할 이가 없다고 한탄하는 게 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이 나라 백성 모두가 그렇게 합니다. 젊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싸운 사람이건 별짓을 다하며 산 사람이건 결국에는 저런 정신밖에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의 을품이라고 하였습니다. 백성이 지금 무덤 지키는 일 때문에 신음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한국인의 관념입니다. 이런 것을 전부 평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